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질환경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합격 비법 수질환경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운동할 시간도 없다, 책 읽을 시간도 없다. 그런데 나 지금 자격증 공부해야 된다.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제가 축약해서 정말 필요한 정보만 합격하는데 이 3가지를 꼭 알고 실천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첫 번째, 완독 완강이에요. 너무 중요한데 잠깐 지금 넘기지 마세요. 아, 이거 당연한 얘기 하실 거면은 저 지금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자, 너무 중요한데 이걸 무시해요. 우리가 교재를 산다, 교재를 완독한다, 완강을 한다, 또는 인강을 내가 구매를 해갖고 듣고 있다. 근데 이거를 너무나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 지금 수질환경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실기의 난이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뭐 지금 작년 재작년보다 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무조건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총 시간이 공부가 된 사람만 붙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 시험이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대적인 시간을 무조건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거, 책을 끝까지 다 읽는다, 강의를 끝까지 다 듣는다. 근데 생각보다 이거 하시는 분들 잘 없어요. 정말로 100명 중에 3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합격률이 왜 이렇게 낮죠? 합격률이 왜 30%도 안 돼? 완강이 안 돼서 그리고 완독이 안 돼서 그럽니다. 너무 당연한데 무시하고, 내가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알고 있는데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하다 보니까 나 지금 딴 것도 해야 되고, 지금 막 대소사, 집안에 막 대소사가 많고, 또 막 좀 있으면 이제 뭐 설날이니 추석이니 뭐 신년 뭐 행사니 여러 가지가 막 있다. 그래갖고 정신없이 그런 데다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은 내가 자격증 공부하는데 시간이 원래는 이만큼이었다가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아, 그러면 원래는 내가 책 다 보려고 했었는데, 야, 시간 없으니까 요 정도만 하고, 이 과목은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출만 하면 돼. 그리고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시는 게 이제 막바지 한 3주 남기고, 선생님 기출 몇 개념만 풀면 합격할까요? 완독을 하고 완강을 하면은 기출을 적게 풀어도 다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기출 풀고, 최후의 보루로 실기 이제 커트라인만 넘기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완독은 사실 필수적인 부분이다. 요것만 되면 합격하는 거 누구나 사실 알고 있죠. 그러나 무시하고 그거에 대한 시간을 할애할 생각은 안 해요. 내가 나중에 최소한으로 하려고. 정말 위험한 확률에 내가 계속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 확률이 이미 너무 올라가는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실기에서 정말 꼼꼼한 개념을 물어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힘든다. 그래서 실천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 그리고 나의 그런 마인드셋. 나 지금 오늘도 완강하기 위해서 얼마 몇 페이지는 해야 돼. 완독하기 위해서 몇 페이지 해야 되고 몇 강은 들어야 돼. 그건 계획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개론 방지 기술에 대해서. 자, 수질에서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기사 보시는 분들은 5가지 과목이고요. 산업기사는 상하수도가 빠져서 4가지 과목이죠. 어쨌든 수질오염 개론과 수질오염 방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왜 중요하냐면 실기에 약 몇 퍼센트 차지한다? 80% 이상이에요. 어떨 때는 95%까지 나올 때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 과목을 못한다라는 거는 나는 실기는 안 붙겠다라는 거예요. 필기만 붙고 실기는 정말 또 새로운 노력을 해갖고 다른 자격증을 하나 따듯이 그러한 노력을 또 집어넣어갖고 공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위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 처음에 완독 완강을 하는 거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2과목 개론하고 방지 기술은 정말 내가 꼼꼼하게 하고 점수를 최소한 내가 80점 이상 맞겠다. 정말 선생님 저 시간 없어요, 직장인이에요, 저 다른 것도 막 병행할 게 많아요. 그래도 70점 이상은 해야 됩니다. 너무 이거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60점 간당간당하게 조금씩만 넘겨가지고, 그리고 뭐 공정시험하고 법규 마지막에 쫙 외워서 그래갖고 그냥 평균 점수 넘기면 되잖아요. 실기
실기가 안 됩니다. 실기에서 개론 방지 기술 이 두 과목이 차지하는 게 이만큼인데 나머지 과목으로 앞만 높여봐야 이 필기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필기를 한번 보고 나면은 이 탄력이 보통은 조금 떨어집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실기에서 더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놓는 게 제가 지금 계속 수많은 수강생들을 제가 접하고 소통하면서 계속 얻게 되는 그 확신이에요. 개론 방지 기술을 초장에 너무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고득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닐까? 계속 해도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시험 전 2주 전까지는 계속 투자해도 돼요. 근데 2주 이후서부터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것만 투자하고 있다는 건 나머지 과목이 이미 소홀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지금 얘도 잘 안 돼 있다. 2주 전까지는 계속 가는데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공정시험 법규도 들어가야 되고 쭉쭉쭉 외워주시고 기출로 해서 어쨌든 평균을 넘기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다시 바꿔야 돼요. 디테일한 거는 제가 뭐 OT나 다른 Q&A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요게 목표가 돼야 된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시간과 마음 준비입니다. 당연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충분한 학습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 비전공자인데 얼마 정도 준비해야 될까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수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 그 베이스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헬스클럽 가서 저 볶음 만들고 싶은데 얼마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달만 운동하면 된대요. 어떤 사람은 3달 정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식단도 병행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전공자 기준으로는 한 3달 정도 투자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전공자 기준으로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안 나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아무리 전공자에서 내가 학교에서 뭐 전공 시간에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 준비할 때 새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는 일반적으로 3달, 전공자는 2달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하게 잡아놓으려면 나는 비전공자인데 정말 더 기초가 없어. 그럼 4달 걸릴 수도 있는 거야. 난 전공자인데 거의 비전공자 수준이야. 그러면 3달 걸릴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충분한 학습 시간이 마련돼야 되는 거고 저는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시험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하나 뭐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처럼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문제를 내가 맞춰서 기사 기준으로 100문제 중에 그냥 산술적으로 따지면 60문제 이상이 내가 넘어갈 수 있게끔 계속 저장 메모리에 까먹지 않게끔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몰아서 한다? 5일 동안 다 까먹어요. 또 공부한다? 다 까먹어요. 이렇게 되니까 매일매일 최소 2시간 이상은 공부한다라는 그런 학습 시간이 마련돼야 되고 쉬운 거 아닙니다.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특히나 선생님 저 요번에 겨울 때 여름에 토익이랑 같이 하려고요. 자격증 저 한 번에 2개, 3개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정말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자격증 준비해보면 그러니까 이거 불합격했을 때 아직 내가 합격을 안 해봤을 때는 아이고 요거 한 달 뭐 수질 대기는 한 번 하는데 수질에 한 달, 대기에 한 달, 뭐 그다음에 산업 안전 또 한 달 해갖고 딱딱딱딱 나눠갖고 이제 찬찬찬 이제 붙으면 되겠지. 그거는 이제 계획은 그럴싸한데 사실상 수질 하나 공부하는데 2달, 2달 반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2달, 2달 반 공부를 집어넣는 게 이게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그런 스케줄에 있는 게 아니고서는 정말 저는 자제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하루에 나 4시간 정도밖에 공부 시간이 없다? 하나만 하세요. 그러면 진짜 그게 안전하고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매듭 짓자마자 1차 필기 합격하고 그러고서는 실기 준비하면서 다른 자격증 준비해도 돼요. 그런데 처음에 필기 붙을 때까지는 그 정도 시간이 있다 그러면 더더욱 하나만 집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 나는 무조건 딸 수 있다. 선생님 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태 공부를 안 했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2시간 동안도 못했다면 이제 4시간씩 하면 돼요. 그리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2주 지나보세요. 나 한 달 전에만 열심히 했어도 또 1주 지나보세요. 나 2주 때 남았을 때만 열심히 했어도 또 3일 지나보세요. 나 일주일 전만 했어도 당일날 돼보세요.
아우, 나 3일 전에만 했어도. 시험 딱 봤더니 59점이야. 무슨 생각 들까요? 나 어제만 몇 문제만 더 풀었어도 한 문제 맞춰갖고 붙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시간의 태엽을 돌려놓으면 지금 내 순간 긍정적입니다. 그 지금 내 순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걱정된다? 오늘 1시간 할 거 1시간 반 집어넣고 2시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성공 확률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설령 이번에 떨어졌다? 그래도 다음 회차의 확률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화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걱정되면 될수록 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문제 푸는데 정성을 다해서 푸는 거예요. 오늘 10문제 푼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풀 수 있는 한 많이 최대한 푸는 거죠. 선생님 저 몇 개념 풀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계속 많이 푸는 겁니다. 그러다가 100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은 행복한 걱정이고요. 대개는 풀어도 계속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모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기사 시험이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 조절할 때 계속 지엽적인 문제를 집어넣기 때문에 공부해도 모르는 문제 계속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수질이나 대기 시험 봐도 100점 맞을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문제 정도, 많게는 2문제 정도는 100문제 중에서 정말 해괴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고력을 묻고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틀리세요 하고 지엽적인 문제가 나와요. 왜 그렇게 문제 퀄리티가 안 좋아요? 우리가 인프라가 그렇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실 1년에 3회 찬합 찍어내야 되고 그때 그 출제위원들을 사실 그렇게 좋은 인프라로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불평할 시간도 없습니다. 빨리 적응해서 2문제 틀리면 어때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데 60문제 이상 맞으면 되는데 그 내가 70문제 80문제를 빨리 맞출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축약한다고 축약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들게 되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 소통 창구로 저한테 소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강생이시면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자, 유튜브 혹시 구독자든 아니시든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이나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 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네이버 카페 있습니다. 여기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 블로그 쪽지 주셔도 되고 또 메일로 장문의 어떤 자기의 상황들 알려주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수질 환경에 대한 합격 비법 3가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